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승미스입니다. 복장이 운동 복장이죠. 지금 현재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오후에 테니스 약속이 있어서 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운동 복장으로 방송을 합니다. 오늘 금융시장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중요한 일들이 좀 많죠. FOMC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자, 바로 금융시장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금융시장 브리핑 소식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에 관련 소식입니다. 먼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 12월 25일 저점을 찍은 이후에 약 2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이틀 동안 약 8% 정도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왜 중요하냐면 글로벌 반도체 관련 회사의 주가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삼성전자 주가의 흐름 자체도 아주 동일합니다.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적극적으로 매수했는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관련이 아주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매경 시사용어의 용어 사전에 있는 그 단어의 정의, 이 정의를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동부의 필라델피아 증권거래소가 지난 93년 12월부터 선정 발표해온 반도체 업종 지수를 가리킨다. 이 지수는 16개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주를 포함하고 있어 반도체 주식의 가격 동향을 읽을 수 있다. 그 16개 회사는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모토로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미국의 주요 반도체 회사의 주가를 엮은 하나의 인덱스 지수라 보시면 됩니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왜 중요하냐면 반도체 주가가 떨어지면 국내 반도체 그 주가도 당연히 그대로 영향을 받고요. 이 지수가 올랐다 그러면 이들 회사의 주가가 오른 것도 오른 것이지만 그냥 오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반도체 회사의 실적이나 향후 미래 전망을 좋게 본다는 의미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앞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지난 연말에 저점을 찍은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까지죠.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까지 약 2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 일간 차트도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의 주가 일간 차트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거의 유사함을 넘어 동일한 모습이죠. 12월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연초에 약 20% 상승한 삼성전자 주가.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 얘기만 하면 반도체 가격 폭락한다는 비관론자들이 끊임없이 팔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난 연말부터 어제까지 삼성전자의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박스는 외국인들이 매매한 거고요. 가운데는 기관, 맨 오른쪽 파란색 박스는 개인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은 지난 연말부터 하루 이틀을 빼고는 지속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고요. 오른쪽 개인들은 그동안 그렇게 오래 기다렸으면서도 이 오르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대규모로 매도하면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냥 오르지는 않고요. 향후 반도체 가격도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그런 흐름과 유사한 모습이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여러분
2019년 반도체 가격 동향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가 좀 긴 상당히 자세한 방송을 준비하겠습니다. 중요한 자세한 점은 그 방송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두 번째, 어젯밤이죠. 어젯밤에 토요일 새벽입니다. 토요일 새벽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양적 완화와 관련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Fed, 연준이죠. 연준 오피셜. 연준의 고위 관리는 way earlier than expected end to bond portfolio run off. 이게 무슨 얘기냐. 본드 포트폴리오가 이게 양적 완화를 해온 그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얘기하고요. end, 예상된 끝맺음이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축소하고 있는 거죠. 축소하는 것을 일찍 더 끝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안에 기사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Deciding they will maintain a larger portfolio of treasury security than they'd expected. 자, 미국의 연준은 매월 500억 달러의 과거 은행에서 사들인 채권을 다시 환매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를 되돌리고 있는 축소, 타이트닝이라고 하죠.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1월 5일에 페드 의장이었던 파웰 의장이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 축소까지도 데이터 디펜던트 해서 향후 경제 상황을 보면서 아예 안 할 수도 오히려 반대로 늘릴 수도 있다는 의미의 말을 했어요.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고위 관료를 인용해서 예상보다 이 양적 완화 축소하는 것을 중단한다. 즉 엔드하겠다는 그런 의도의 발언을 했다고 어제 새벽 이렇게 신문에 보도를 한 겁니다. 이 보도에 의해서 그 금 가격이 20달러 이상 올랐죠. 그 다음에 달러화 인덱스는 많이 빠졌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잠시 후에 우리 미국에 계신 토마스 류 선생님과의 인터뷰에서 자세하게 나오니 그때 참고해 주십시오. 세 번째, 토요일 정오에 미국의 셧다운이 즉 연방정부 폐쇄가 3주간 잠정 해제됐다는 뉴스가 긴급 속보로 나왔습니다. 즉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합의 없이 일방통행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에 대한 부담을 느꼈는지 일단 3주간 휴전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를 했고요. 이 3주 동안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내서 멕시코에 세울 장벽을 펀딩할 거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해서 정치 일정을 재개하느냐 이 3주 동안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 그런 의미의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의지를 절대 양보하거나 쉽게 꺾지 않지 않습니까? 이 3주 동안 일단 제대로 합의가 될 수 있을지 일단 뭐 기다려 봐야죠. 모든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달려 있으니 예측도 예상도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양적 완화 축소, 그 다음에 셧다운과 관련해서 미국 현지의 소식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현지 투자자인 토마스 류 선생님 연결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유 선생님 제 카페에 쓰신 글, 그 다음에 저도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던 글에서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이 올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정이 임박했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미 조정 중에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지금 차트상으로도 S&P 500 인덱스가 2670선 며칠 전에 70을 쳤었죠. 오늘에 사실 여러 가지 호재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그 며칠 전에 쳤던 2670을 딱 치고 조금 미끄러졌어요.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미 소폭의 조정장은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의 현상이 모든 것을 담는다라는 걸 가정할 때
오늘 방금 그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민주당이 3주간 정부를 일단 긴급 가동하는 것에 합의를 했습니다. 셧다운이 일단 3주간 안화된다는 게 최근 주가 상승에도 이미 반영된 것은 아닐까. 그런 면에서도 조정을 예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제 여기 시간으로 어제 상원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안과 공화당에서 제출한 안 두 개를 놓고 표기를 붙이는데 두 개 다 거부됐거든요. 실패했는데 실패하자마자 바로 양당 수뇌부가 모여갖고 이제 본격 삿바 싸움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매스컴을 타고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뭔가 합의를 이루어내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이 새어나오기 시작해갖고 지난 밤부터 선물 시장이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실제 합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주식 상승을 못 끌고 오히려 거기 탑이 테킹하는 세력들이 나타나서 오히려 좀 미끄러진 상태에서 끝났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호재거리는 이제 거의 다 나왔다 보고 이제 조정받을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원래 강한 상승장에서 조정의 불미는 악재가 아니라 호재거든요. 사실 셧다운의 3주 중단은 최근 거의 한 달 가까이 미국 시장에 부담을 주는 악재였는데 이 악재를 대체할 호재가 조정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미국의 IT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IBM을 비롯한 많은 나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실적이 상당 좋았습니다. 이거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번 어닝 시즌에서 어닝이 상당히 나쁘게 나올 걸로 예상했다가 예상외로 뱅크 어닝들이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뱅크 어닝들 끝나고 이제 IT 기업들 이제 테크 주식들 어닝이 발표되면서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 테크 주식들 어닝이 예상보다 훨씬 더 잘 나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미국 증시가 거기에 상당히 고무받아갖고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한 15달러 가까이 오른 것 같은데 금값 상승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네. 사실 최근에 달러가 상당히 강달러로 이제 갔었거든요.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불안감. 그것 때문에 이제 안전자산인 달러로 이제 돈이 몰렸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오늘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이 템포러리 이제 해제가 됐는데, 오늘 하여튼 금값이 올라갈 만한 뉴스는 많이 터졌어요. 제일 먼저 이제 꼽을 수 있는 게 연방 셧다운 문제가 템포러리 해결됐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와 거의 맞먹는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월스트리트 저널인가요? 거기서 연준에서 1월 30일 날 폼C 회의 때 연준 자산 축소, 지난번에 파월 의장은 자산 금액을 약간 줄여서라도 계속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증시가 반가했는데, 오늘에 흘러나온 얘기는 아예 이것을 종료하겠다. 그래서 그 단어를 end를 썼어요. end, 종료. 이게 stop이나 postpone, 이 temporary 중단이 아니고 종료라는 단어를 써갖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금값이 상당한 힘을 받았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영국의 파운드화가
영국의 그 메이 총리가 세컨드 브렉시트 대안을 조만간에 제출하겠다. 그것이 첫 번째 프로포절보다도 훨씬 더 건설적이고 또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래갖고 파운드화가 또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 달러화가 급락을 했죠. 그래서 그 세 가지 금에 대한 그 좋은 그 사건이 하루 만에 다 터지다 보니까 금값이 오늘 제가 아까 본 현재 22달러나 급등했었죠. 예, 저도 어젯밤이죠? 어젯밤에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제 그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었습니다. 사실 금은 뭐 안전자산이 그러길 떠나서 돈이 많이 풀릴 것이다 그러면 사실 올라가는 게 지금까지의 모습이었거든요. 아무튼 양적 완화를 축소할 수 있다. 이는 상당히 주식시장도 원래 기다리는 호재였습니다. 이런 호재까지 감안하면 사실 조정도 말씀하신 대로 조정이 조만간 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FOMC가 열립니다. 이 FOMC에는 뭐 커다란 변화를 뭐 기대할 만한 거나 걱정할 만한 건 없겠죠? 네, 그렇죠. 지금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변동이 없을 줄 알고, 조금 전에 이제 언급하신 그 양적 그 축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게,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그 엔드, 종료, 이 단어를 쓰므로 해갖고 시장에서는 사실 오늘 동료로 받아들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금값도 환호했는데, 사실 이 현재 연준의 입장을 쭉 추적해 본 바에 의하면은 이 그 자산 그 축소 이거를 종료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진짜 비관론자들이 항상 그 트집 잡는 게 미국이 금리를 못 올리면 미국이 엄청나게 그게 경제가 지금 힘든 상황을 반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연준에서 자산 축소를 종료한다는 것은 사실 그런 뜻이에요. 미국 경제가 엄청 안 좋다고 하는 것을 연준이 인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사실 이번 FOMC 회의에서 연준이 end라고 하는 단어를 써갖고 그걸 종료시켜버리면은 시장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 같아요. 연준이 드디어 미국 경제를 진짜 나쁘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반응할 걸로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시장은 엔드로 받아들였지만은 이번 다음 주 수요일 날 FOMC 그 발표문에서는 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데이터 디펜던트, 또 웨이팅, 페이션트 이런 단어를 써갖고 그대로 기존 입장을 유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제 1월 30일에 연준에서 엔드라고 썼다 그러면은 증시에 상당히 공포감이 다시 엄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 지난 1월 5일 파웰 의장이 했던 말이 데이터 디펜던트와 함께 경제도 좋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양적 완화 축소를 해버리면 사실 경제가 안 좋다라고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니까 상당히 좋은 시각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점은 다음 주에 반드시 주의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지난 1월 7일에서 9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렸던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미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근데 최근에 장이 안 좋을 때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중국과 잘 된다 이러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려주고 있는데요. 실제 미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는 상당히 미중 무역 협상을 좀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다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증시를 항상 떠올려갖고 자기의 정치적인 치적 그런 거 삼으려고 하니까 증시에 진짜 군부를 많이 때리는데, 실제로는 중국도 그렇지만은
미국의 입장은 아주 단호하거든요. 이 지적 재산권 여기서만은 양보할 수 없다. 근데 사실은 중국도 마찬가지죠. 뭐 자기들은 뭐 말로는 자기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비밀 그런 사이버 부대에 가동해갖고 탈취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이거를 자기 스스로 완전히 족쇄를 묶어버리면은 자기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신기술을 훔쳐오겠어요. 돈 안 들이고 진짜 공짜로 신기술을 획득하는 건데, 이게 두 나라가 진짜 제가 볼 때는 이게 해결이 안 될 문제로 지금 2월 말까지 데드라인 돼 있지만은 참 이게 다시 한번 이 무역 협상이 이 공포감을 다시 불러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에 FOMC에서 혹시 파웰 의장이 발언 실수 하나 잘못하거나,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협상이 잘 되고 있다는 이 긍정적인 분위기에 좀 다른 시각인데요. 이런 거 감안하더라도 일단 다음 주에는 좀 조정을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1월 30일 날 연준 품시 회의, 거기까지 해서 증시가 상당히 고무적인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1월 30일에 품시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거기서 지금 증시가 받아들이고 있는 아주 이렇게 고무적인 이 분위기에 대해서 원칙적인 또 언급을 다시 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기회로 삼고, 또 1월 말이고 또 이제 2월 바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한 차례 소폭 조정을 받고, 하여튼 그래도 차트상 201선이 지향하는 게 2740이거든요. 거기까지는 올라갈 것 같다는 제 예상입니다. 예. 오늘도 미국 교회에 다녀오시냐고, 거기 벌써 밤 11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까지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예, 토마스 류 선생님과 인터뷰를 하면 가끔씩 저도 많이 배우고요. 제가 갖지 못하는 시각들을, 그러니까 시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같아서 상당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현지에서 거의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도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항상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금융시장 브리핑 주요 소식. 네 번째 소식은요, 지난 1월 7, 8, 9일 베이징에서 미국과 중국이 1차 일단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 12월 양국 정상이 아르헨티나에서 G20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일단 90일 유예 기간 중에 무역 분쟁을 합의하기 위해서 1차 회담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두 번째 실무회담이 30일과 31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지난주에는 취소됐다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미국 정부에서 다음 주에 무조건 열린다 공식 확인했습니다. 지난 1차에서는 차관급이었다면 이번 미국 워싱턴 회담은 류허 부총리하고 미국에서는 문우신 장관이 참여하는 것으로서 일단 참가자들의 신분이 격상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최근에 주식시장이 약간 침체될 만하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미국과 중국 무역협상 잘 되고 있다. 이렇게 계속 펌프질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 펌프질이 과연 실제 그분의 말씀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한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런 미국과 중국, 그 다음에 중국과 글로벌 전체의 싸움이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게 화웨이잖아요. 화웨이. 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또 중요한 뉴스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보도가 나왔냐면
major mobile carrier holds 중단한다는 얘기입니다. Huawei purchase. 그러니까 하웨이가 생산한 뭔가 그냥 제품 구매를 중단한다고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는데요. 왜 중단했냐면 security concern, 그러니까 보안 문제로서 중단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회사가 어딘지를 보니까 영국의 보다폰이었습니다. 보다폰. 그 보다폰의 통신업체가 하웨이의 네트워크 장비, 5G 관련 네트워크 장비 구매를 일단 중단했답니다. 그러니까 취소한 건 아니고요. 홀트니까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emporary halt,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The purchase of gear from the company for use in its new 5G networks.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건 LG U+가 중국의 화웨이 장비를 5G 장비로 구입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화웨이의 5G 이 네트워크 장비의 기술력은 이미 글로벌리 상당히 앞서 있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통신업체들이 화웨이 제품을 지금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도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데, 최근 미국의 이제 이 보안 문제 때문에 유럽, 이 보다폰을 비롯한 영국,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까지 화웨이를 일단 비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결국은 미국의 압박, 그 다음에 글로벌 국가들 간의 5G 표준 경쟁에 관련된 일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이 영국, 이 화웨이, 그 다음에 유럽, 크게는 미국이겠지만 어떻게 이게 잘 진행될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그 경제적 사건은 아니고요. 경제 일정의 하나인 1월 FOMC가 29일, 30일, 한국 시간으로는 29일이면 이제 29일 밤이겠죠? 밤에 시작을 하고 30일이면 한국 시간으로 31일 새벽에 이제 기자회견 하면서 주요 일정을 발표합니다. 이번 FOMC에서는 금리 인상이나 이런 가능성은 전혀 이미 시장은 무시하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것은 앞서서 토마스 류 선생님이 언급하셨죠.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발언을 우리 초보, 벌써 몇 년 됐는데 아직까지 초보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파웰 의장께서 어떤 발언을 할지 그걸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마스 류 선생님 말씀처럼 갑자기 양적 완화를 축소하고 있는 걸 and라는 단어를 써버리면 실제로 시장이 미국 경제가 그렇게 어렵나 하면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단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은 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브렉시트 관련 이야기입니다. 브렉시트의 플랜 B가 마련됐답니다. 지난 15일인가요? 영국 의회에서 플랜 A, 브렉시트와 관련한 영국 의회 협상안이 부결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협상안을 플랜 B라고 하는데요. 플랜 B가 일단 마련됐다고 합니다. 결국 플랜 B의 핵심은 지난번 브렉시트 모든 것을 알려주마 재방송 보셨죠? 음성이 좀 엉망이긴 하지만 방송 내용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정말 내용 좋습니다. 역사적인 이야기까지. 왜 이 브렉시트의 문제가 핵심이 뭐냐? 이 신문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그 다음에 독립국이죠. 아일랜드. 같은 섬나라가 양쪽 쪼개지기 때문에 이 브렉시트를 잘못 해결하면 하드보더, 할 수 없이 철책선, 국경선이 생기게 된다. 이러면 과거 20년 전에 세계의 테러 1번지였던 IRA, 즉 IRA, 영국 이런 문제가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건 사실 쉽게 해결되지 않을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과거 식민지 문제도 있고 거기에 종교 문제, 정치 문제, 참 사람이 싸우면 거의 절대 양보하지 않는 종교와 정치가 껴있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브렉시트의 플랜 B, 영국 의회에서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은 다음 주 이후부터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환율에는 거의 모든 게 담겨 있는 거다. 그래서 환율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그런데 최근 파운드와의 환율 흐름을 보면 15일에 브렉시트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돼서 크게 하락했지만 그 이후에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파운드화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플랜 B를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금융시장에 흐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여러분. 내일 월요일은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언급했죠. 반도체 가격 어디로 가나 상당히 치밀하게, 그다음에 자세한 분석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에 상당히 밀접하죠. 그러기 때문에 향후 한국 경제에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습니다. 내일 월요일에 저는 반도체 가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